네, 오프닝 벨 1부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2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 업체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 이수민 캐스터가 그 얘기를 잠깐 전했기 때문에 골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슈퍼컴퓨팅 업체 7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이 발표가 나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 업체 중에 하나인 파이티움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미리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뭔가 하면은 파이티움이라는 회사 자체는 자기들은 인텔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꿈꾸는 상업적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주를 보면은 인민해방군하고 관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파이티움이 만든 슈퍼컴퓨터가 중국 서남부 지역에서 극초음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초음 미사일을 개발할 때 극초음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할 때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봤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미국 업체가 설계를 했고 생산은 TSMC가 생산을 했더라 하는 네.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슈퍼컴퓨팅 업체에 대해서 미국 기술이 들어간 그런 반도체 칩은 공급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가오는 12일입니다. 백악관에서 또 반도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블랙리스트 발표와 또 연관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미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거는 12일 날 열리는 반도체 회의 같은 경우에 상업적 반도체 부족 현상,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은 이제 아이폰, 맥북까지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은 왜 블랙리스트 업체, 슈퍼컴퓨팅 업체를 갖다가 지금 발표를 했느냐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번 그 반도체 회의가 표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업적 반도체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회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회의를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역시 안보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이런 문제가 같이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을 불러놓고 중국에 대한 봉쇄의 어떤 그런 초석을 다지는 네.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미국이 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에 우리가 그 보도했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무부의 네드 플라이스 대변인이 그러니까 보이콧과 관련해서 언제든 좀 논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거는 꼭 다뤄야 될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극심한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동맹국들하고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논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해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무부에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한 고위 관리가 기자들한테 이메일 성명을 보냈다 그럽니다. 그 이메일 성명에서는 현재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입장이 바뀐 건 없고 보이콧과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것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해놓고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해놓고 난 뒤에 그 뒤에 파장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빨리 어떤 입막음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이 보이콧 국가에 대해서 또 보복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보도를 한 내용인데 뭔가 하면은 전문가들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을 만약에 보이콧하게 된다면은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게 된다면은 자국의 선수들한테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거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이 동계올림픽 관련 용품들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런데 이 용품들을 주로 생산하는 국가가 유럽 아니면 미국 아니냐. 그렇죠. 만약에 보이콧하게 된다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겁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중국이 지금 현재 신장산 면화에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시장을 빌미로, 시장을 무기로 한 보복, 이런 쪽에 지금 굉장히 힘을 쏟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냥 한번 얘기로 지나가고 말 건 아니다라는 게 외신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보이콧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스크바 올림픽,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 선수단이 참가 안 한 거를 보이콧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보다도 훨씬 단계가 낮은 보이콧. 예를 들자면은 사실 베이징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은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가하는 게 예의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참가단의 격을 낮춘다든지 네. 아니면은 중계 방송을 안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콧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또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달 중국 외환 보유고가 3조 1,700억 달러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달보다 350억 달러 줄어든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 달에 59억 달러, 2월 달에 57억 달러가 줄었고 3월 달에 다시 350억 달러가 감소를 한 겁니다. 네. 왜 줄어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볼 것 같으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 부분 그리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비달러 자산의 달러 표시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포트폴리오가 바뀐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달러화의 움직임이나 미국 채권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외환 보유고가 좀 줄어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의 외환 사정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세요? 네, 어떤가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외 금융 자산이 8조 7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외 부채가 6조 5천억 달러쯤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 자산이 한 2조 2천억 달러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 시장이 불안해져서 자본 유출이 있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국의 이 대외 자산 8조 7천억 달러에 대해서 이게 정말 다 받을 수 있는 8조 7천억 달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쏟아부은 돈들 그것도 일단 자산으로 잡혀 있겠지만 그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 부분도 아마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